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영상 올리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영상을 좀 올리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드디어 1억 원을 돌파했다는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전문가들이 뭐 비트코인 뭐 더 갈 거다, 뭐 2억 갈 거다, 뭐 더 이상 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비트코인을 안 하고 있고요. 저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잘 알거나 뭐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지껏 이제 투자를 해온 상황에서 봤을 때, 제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트코인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뭐 100%뭐 신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선은, 제가 그 최근에 그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자빠 가난아빠를 쓰신 저자분이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분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더 오를 거라는 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게 그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그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 나오는 시점에 그 책에 그런 내용도 있고, 이제 금하고 은이 좀 많이 사야 된다, 금하고 은을 좀 사야 된다, 좀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인데, 실제로 그런 기사나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가 아마 2013년도, 14년도 제가 그때였던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런 기사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그때가 금값의 고점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는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때 이제 단기 고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금을 사셨던 분들은 좀 많이 좀 물리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꼭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굉장히 몇백 원일 때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1억이면은 사실 초창기 때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잃으신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 너무나 명확하죠. 왜냐하면 비쌀 때 사서 쌀 때 손해보고 팔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비쌀 때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 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1억이 넘었다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생각들이 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 전에는 전혀 관심 없다가 비트코인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비트코인 사서 나도 돈 벌어야지. 주변에 비트코인 사서 수익률 뭐 50% 100% 올랐던 사람도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뒤늦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런 분들이 이제 고점에 묶일 확률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 사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뭐 한두 달, 두세 달, 뭐 길게는 뭐 한 5, 6개월 정도 더 올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분위기에서 비트코인이나 투자 자산을 사시게 되면은 단기 고점에 물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언제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냐?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샀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좋았을 때. 뭐 바닥이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안 좋다, 이런 기사들이 사실 난무했을 때 비트코인을 사셨다고 했으면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을 안겼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못 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때는 못 사는 거예요. 왜? 괜히 내가 사는 거 더 두려운 거죠. 더 떨어질까봐. 근데 지금은 더 사고 싶은 마음들이 더 생기실 거예요. 왜? 지금은 더 오른다고 하니까. 전문가들도 오른다고 하고, 기사에서도 오르고, 실제로 올랐으니까. 과거의 형태를 보고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은 사고 싶은 생각이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 왜 우리가 물고기 할 때, 낚시할 때, 이렇게 미끼 항상 이렇게 지렁이 이렇게 바늘에 꽂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물고기가 덥석 물거든요. 사실 근데 물고기도 좀 알 거예요. 왜냐면 좀 심상치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왠지 갈고리 같은 것도 있고, 물고기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고기도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런데도 덕석 물거든요. 왜? 그 음식에 대한, 먹을 거에 대한 욕구를 못 누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긴가민가 하지만 덥석 물어서, 미끼에 물어서 결국 낚시에 이제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보면은 굉장히 그런 미끼들에 굉장히 취약하다, 미끼.
그 미끼를 굉장히 덥석 물고 싶고 뭔가 좀 그렇지만 그 미끼를 좀 덥석 물고 싶은 욕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기꾼들이 또 교묘하게 또 이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끼는 뭐냐? 미끼는 그런 언론이에요. 언론에서 뉴스가 나오고 더 오를 것 같다,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하니까 자꾸 그 미끼를 덥석 물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거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예, 저도. 근데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지금 다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랐단 말이에요. 주식가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저한테 오래전에 상담 오셨던 분이 한 현금 20억을 갖고 오셨던 분이 있어요. 제 책에도 썼지만은. 그래서 현금 20억을 어떻게 젊으신 30대 초반에 어떤 분이었으니까 어떻게 벌었나 봤더니 이분이 이제 신라젠 직원이었는데 신라젠 그 초창기 때 이제 우리 사주를 엄청 대출을 땡겨서 이제 샀는데 신라젠 주가가 한참,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해서 만든 현금이 한 20억 정도, 한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는 이제 주식으로 갖고 있어서 그 10억을 갖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저를 이제 좀 찾았던 한 5, 6년 된 얘기인데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위례 신도시 있는 아파트를 이제 싸게 샀어요. 싸게 샀고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죠.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신라젠 주가를 계속 갖고 있었으면 그 나머지 절반도 신라젠 주식을 보유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절반을 이제 이익 실현을 해갖고 이제 위례 신도시 있는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 그러면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올란 사람들이 결국 종국에는 뭐 어떻게 하냐?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비트코인도 본인들도 알거든요. 이게 불안하거든요. 주식도 그렇고 이게 현금화를 시켜서 부동산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빌딩을 산다거나 건물을 산다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또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요가 저는 부동산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부동산으로. 지금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랐으면 비트코인이 더 올랐으니까 더 오를 거라는 그 미끼를 잡아서 덥석 물 게 아니라 그 다음 흐름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을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적극 말리고 싶다는 말씀 좀 꼭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을 투자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오히려 지금 부동산은 아직 물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동산 쪽으로 반드시 그런 흐름이 넘어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는 그 시점이 아마 3월 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총선 전도 있지만 GTS-A가 실제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조금씩 이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도 좀 거래가 좀 활발해지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영상을 좀 켜고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저는 비트코인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수익이 나셨던 분들은 매도하셔서 부분 매도하셔서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어떠실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어도 사실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사실 벌어도 이거를 가지고 빼도 이게 좀만 더 올라가면 또 이게 사람이 이제 또 사실 잃은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익을 했는데 이제 내가 빼서 이익 실현했는데 이게 좀이라도 더 오르면 또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더 사람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사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물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이거를 현금화하지 못해갖고 평생 그냥 비트코인만 바라보다가 사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지만 부동산은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현금으로 월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는 조금 좀 다른 개념이고 보고 또 이제 비트코인처럼 이제 단기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왜냐면 부동산은 내가 팔고 싶어도 바로 팔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을 단타로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뭐 거래 비용, 주식이나 비트코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단타로 하다 보면 거래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타로 해서 수익 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보셔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본인은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택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마음의 안정을 갖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보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